유가는 자산시장의 공통 엔진입니다. 금리는 자산 가격의 할인율과 신용 여건을 바꾸고 환율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어느 통화로 얼마나 크게 인식할지와 글로벌 자금 흐름의 방향을 결정하며 유가는 인플레이션 기대와 실질 소득을 동시에 흔들어 위험 선호를 바꿉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미래 현금 흐름, 할인율,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세 개의 축을 통해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에 연쇄적으로 전달됩니다. 2025년 말 기준 시장 참여자들이 특히 민감하게 보는 포인트는 미국 금리 인하가 경기 연착륙을 돕는 성격인지 아니면 경기 둔화에 대한 방어 성격인지이며 이 해석 차이가 같은 금리 변화에서도 자산별 성적표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3.75%에서 4.00% 범위로 낮추며 통화정책의 방향을 완화 쪽으로 돌렸고 시장은 2025년 12월 초 시점에서 추가 인하 가능성도 유의미하게 반영해 왔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예치금리는 2025년 중 이미 2.00% 수준까지 내려와 있고 일본은행은 완만한 정상화 흐름 속에서 0.5% 수준의 정책 유도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11월 말 기준금리를 2.50%로 유지하며 성장 흐름과 금융 안정, 그리고 환율 변동성 사이에서 균형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금리 환경은 국채에는 구조적으로 우호적이지만 회사채와 하이힐드는 경기 해석에 따라 갈림길이 생깁니다. 인하가 물가 안정과 완만한 둔화를 동반한다면 신용 스프레드가 안정되며 위험자산 전반에 숨통이 트일 수 있고 인하가 침체 공포와 함께 진행된다면 실적 민감 업종과 저신용 채권은 오히려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환율은 같은 기업 이익도 어떤 통화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게 만드는 번역기입니다. 2025년 12월 초 기준 달러 지수는 99 전후에서 움직이며 2025년 들어 완만한 약세 흐름을 경험해왔고 이 흐름은 신흥국 자산의 숨통을 틔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 맥락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까지 높아진 구간이 관찰되며 해외 투자 확대와 외국인 수급 변화가 부담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원화 약세는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의 원화 환산 이익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에너지와 원자재를 수입해 쓰는 산업에는 비용 압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환율이 물가와 금리 기대에 다시 영향을 줘 정책 판단을 제약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환율을 단순한 가격 변수가 아니라 금리와 실적에 재귀적으로 영향을 주는 순환고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9일 무렵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62.47달러, 서부 텍사스 산원유 58.84달러 수준에서 비교적 낮은 레벨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2025년 평균 브렌트유 69달러, 2026년 평균 55달러 수준을 제시하며 재고 증가에 따른 하방 압력을 강조했고 국제에너지기구 역시 2025년과 2026년 수요 증가가 과거 대비 완만한 흐름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유가가 하향 안정되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수입 물가와 기업 비용이 완화되며 소비 여력과 이익률의 긍정적 완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정학 리스크나 공급 차질로 유가가 급등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고 장기금리가 다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어 주식과 채권 모두에 동시에 부담을 주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금리, 환율, 유가를 각각 따로 보지 말고 조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리 하락, 달러 약세, 유가 안정 또는 하락이 함께 나타나면 전형적으로 위험자산이 유리해집니다. 이 조합은 성장주와 장기채, 그리고 신흥국 주식에 동시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금리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고 유가가 상승한다면 그 인하는 경기 방어적 성격일 수 있어 주식에는 복합적 신호가 됩니다. 금리 상승, 달러 강세, 유가 상승이 동시에 겹치면 글로벌 금융 여건과 실물 비용이 한꺼번에 조여지면서 고평가 성장주와 신흥국 자산의 변동성이 뚜렷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는 금리 변화 자체보다 그 배경과 동행 변수의 방향을 통해 시장의 체력을 판별해야 합니다.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완화가 2026년 성장과 물가를 어떤 균형점으로 이끌 것인가입니다. 한국은행이 2.50%를 유지한 배경에도 환율과 금융안정이라는 제약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외부 변수의 변화가 국내 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증폭될 수 있습니다. 만약 2026년 초까지 유가가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제시한 하향 안정 경로에 가깝게 움직이고 달러가 99 전후에서 완만한 약세 흐름을 이어가며
미국의 추가 인하 기대가 현실화된다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위험 자산에는 단계적 회복 환경이 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가 반등과 달러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 국내 물가와 환율이 다시 긴장하며 정책 여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기점에서 투자 전략은 과도한 단일 베팅보다 금리 민감 자산과 환율 민감 자산,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 성격 자산을 균형 있게 섞어 변동성에 대비하는 접근이 더 합리적입니다.